네, 오늘은 저희가 독서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같은 책을 보더라도, 어, 어떤 분들은요, 양질의 인풋을 해가지고 양질의 아웃풋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7시에 독서 모임 했었거든요. 독서 모임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인풋이 약하면 아웃풋도 약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접하는 그 삶의 재료들 그리고 내가 접하는 정보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설교가 됐던 강의가 됐던 콘텐츠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어떤 양질의 정보, 양질의 인포메이션을 쭉 흡수하고 잘 소화해내면은요. 거기에 대한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콘텐츠라는 설교가 될 수가 있고요. 강의도 될 수 있고 블로그도 낼 수 있고 유튜브도 낼 수 있고 수많은 거에 콘텐츠죠.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양질의 인풋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양질의 인풋인데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딱 들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어.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제목 너무 좋죠.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이 책인데요. 자, 같은 책을 읽는데 사람들은 이 책에서 뽑아내는 것들이 다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이 책 한 권으로 자기의 대화법과 사람들과 관계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고 향상이 된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뭘 뽑아낸 거죠? 양질의 정보를 뽑아낸 거죠. 그리고 자기 삶에 응용해서 삶의 변화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 책 좋네 하고 끝내요. 이 정보가 어떠한 삶에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냥 존내로 끝났기 때문에 표면적 이해죠. 우리는 이걸 갖다가 표면적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해는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을까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자 교과서 이해는 잘 안 돼도요. 어떻게 해요?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 딱 나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요. 그거 몇 점을 맞아요? 만점을 맞습니다. 자, 이것이 표면적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 끝나고 일주일 지나서 아니면 좀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건 단순히 뭐 이해가 어떻게 든 암기해서 그냥 써내는 거예요. 표면적 이해죠. 듣고 잠깐의 용도에서 잠깐 주었더라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그냥 일반 책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게 나타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많은 분들 성경책을 막 20번, 100번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약해진 거죠. 이 표면적 이해가 어디에요? 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몇 번을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 표면적 이해가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심층적 이해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이해까지 가야 되냐? 이 마음의 이해까지 가야 돼요. 마음에 와 닿아야지 잊어버리지가 않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설교 이제 여기 이제 목회자들이 많으시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저희가 설교도 하지만은 그것도 설교 듣는데 듣는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설교 있지 않으세요? 진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전에 나도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뽑아내지? 왜냐하면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심층적 이해가 돼. 마음에 깊이 있는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전달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울림이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그 로고스에서 뭐가 된 거예요? 레마가 된 거예요. 이 마음의 말씀이 와 심층적 이해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독서도 이 로고스적 표면적 이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건 글자이고 모든 사람 이거에 대한 사실인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심층적 이해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실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오늘은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독서법을 잘 익히고 이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 어떤 거에 대한 이해까지 깊어지냐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설교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어차피 성경도 뭐예요? 문자예요. 성경도 언어예요. 예, 성경도 문학이에요. 예, 이 역사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시도 있고 소설도 소설은 없구나. 예, 이런 예, 문학이에요, 문학. 예, 산문, 에세이, 시 다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연설문 다 포함되어 있는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적 이해, 이 문학에 대한 이 글자 언어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마음에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외워서 필요해서 이렇게 쓸 뿐이에요.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스킬이죠. 독서법은 스킬에 관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스킬에 관한 것들을 좀 익힐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아웃풋을 이뤄내는 오늘 KQCI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독서법이 지금 합쳐져 있는 건데, 왜 독서인가? 일단 독서를 왜 해야 될까요? 자, 독서 왜 해야 될까요? 네, 예,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뭐 이제 이 시간은 뭐 혼자 이렇게 끌어가는 것보다는 같이 좀 나누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양건 선배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선우 선배님은 왜 독서를 해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독서는 무엇이?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음, 나의 마음에 양식을 주고 양질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솔직히 이제 독서를 하기가 저는 별로 싫은데 네, 책 읽는 거 싫은데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제 음,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네, 독서를 안 하면 설교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독서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지혜들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로서 이제 녹아내는 일들을 그냥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독서는 설교의 수단이다. 예. 설교의 도구이다. 예, 너무 좋습니다. 도구죠. 자, 우리 문철희 선배님에게 있어서 독서는 땡땡이다. 네, 왜 독서인가? 어, 독서는 나와 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생각의 틀이 이게 내 안에만 갇히지 않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봉석 우리 선배님은 왜 독서인가요? 예, 독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또 음, 경험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좀 확장하고 또 성장시키는 그런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생각의 확장에 또 우리 김한군 선배님, 예, 나에게 있어서 독서는 뭡니까? 왜 독서예요? 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지식. 홍아리에 우리 선배님, 예, 환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나에게 있어서 독서는 무엇입니까? 왜 독서하죠? 독서는 그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것들을 그 순간에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한 양질의 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네, 예, 가장 효율적인 시간 안에서. 음, 그래서 왜 커피 맛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책만큼은 마음대로 내 꼭 필요한 것들 골라서 볼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야,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부정적 마음에서 긍정적 마음으로 바뀌는 데는 약 1톤의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긍정적 정보가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이거에 너무 동감한 게 뭐냐면 제가 책을 보면서 제가 변화했던 것은 뭐냐면은요. 옛날에는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거 조사해가지고 찾아서 해보면 되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지. 이 마음이 생겼어요. 옛날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했던 것들이요.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책을 읽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지. 이 사고의 전환이요. 저에게는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바뀌어진 것이 무엇일까라는 게 제가 키워드로 삼는 것은 역량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내면의 힘이 커졌어요. 이게 정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줍니다. 지식은 힘을 줘요. 단순하게 어떤 그 사실을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왜냐하면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독서거든요. 그래서 이 패자의 정신과 승자의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패자의 정신은요. 눈앞의 위험에 놀라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조직이고요. 승자의 법칙은요. 게임의 법칙을 바꿈으로써 얻을 게 많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이거 기회네? 라고 생각해요. 4차 산업이 왔다? 이거 기회네? 그래요. 왜? 기존에 이미 틀이 잡혀 있는 데서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회요? 여러 가지 방법과 가설을 세워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내야지 이게 기회이지.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기회이겠어요? 가설을 세우는 여러 가지 패턴들, 성공화 패턴들은 뭘로 만들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양질의 무엇이 인풋이 있어야 되죠. 그 성장이 없이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 여기 이제 대부분 목회자이시니까 교회의 성장도 어디에서요? 결국에는 내가 성장을 해야 돼요. 리더가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성장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독서는 강력하죠. 나폴레옹이 미친 듯이 독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왕따로 살았을 거예요. 왕따였어요. 그 섬에서 왔거든요. 그 프랑스 본토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방언이 하도 심해가지고 말을 잘 못했대요. 에디슨 미친 듯이 독서를 통째로 치우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이름 없는 기술자로 남았을지 모른다. 빌 게이츠 동네 도서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독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이름 없는 엔지니어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요, 다 독서가들이에요. 예,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것을 시도해요. 그 가설이 어디 나왔을까요? 사실 이 양질의 인풋에서 나왔죠. 평생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손 놓지 않아야 돼요. 평생 독서가 평생 성장을 이룬다.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요. 처음 아까 이야기했던 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질문이 바뀌죠. 당연히 질문이 바뀌니까 새로운 답이 나오고 추론할 수 있고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행동은 인생을 바꿉니다. AI 시대에 특별히 목회자가 독서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기계는 공감 능력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이 이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죠. 연약한 사람만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저는 중국에 그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처음에 제가 했던 것들이 그 독서 모임 참석한 거였어요. 허민이라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 독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사람들의 책을 읽고 사람들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를 공감할 수 있었고 그때 제가 책을 보면서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요즘은 컨텐츠 시대예요. 기계는 답을 말해주고 효율을 높이지만요. 컨텐츠는 사람이 만들고 예, 대처할 수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컨텐츠는 무기입니다. 무기, 자기가 이 시대에 맞는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지만요. 왜냐면은 설교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유튜브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같은 본문의 설교가. 근데 나의 경험이 녹아진 그 설교는요. 그리고 나의
내가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그 지식과 나의 경험과 삶이 어우러진 그런 콘텐츠는요,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대로 아웃풋하기 위해서는 목적 있는 인풋 해야 되고 효과적인 인풋 해야 되고 가성비 좋은 인풋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게 뭐죠? 이제 독서이죠. 중요한 일을 열심히만 하면은요, 월급쟁이가 된대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요, 패배자가 되고요.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챔피언이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제대로 하면은요, 방랑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챔피언이 돼야 되겠죠. 자, 리딩이란 단순한 텍스트 해석을 넘어서 능동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데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책을 볼 때 표면적 이해밖에 안 해요. 이 표면적 이해를 이 심층적 이해로 하게 하는 이 실질적인 게 이해력이고 문해력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은 어차피 인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쓴 겁니다.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축적된 노하우가 그곳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예, 소통의 수단이죠. 저자와 독자와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리딩 능력이죠. 리딩 능력을 할 때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중요한 핵심,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야가 핵심이 파악이 돼야 돼요. 주요 아이디어, 세부 정보 파악해야 되고요. 질문을 통해서 추론까지 가능해야 돼요. 단순한 이 책은 A는 B야. 이것만 아니라 A가 B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가 이렇게 나와죠. 추론까지 가능해야 되고요. 어, 실은 이제 제가 저희 사역자들 문해력 수업을 한번 했었는데 성경 왜 문해력 수업이었냐면요. 의외로 한국어도 문법이 좀 복잡해요. 어휘도 알아야 되고 문법 규칙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은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표면적에 머무르는 경우가 뭐냐. 우리 이해력이 굉장히 나요. 이게 이해력은 기본적으로 문법 규칙과 다양한 어휘가 알아야 되죠. 이건 어휘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으면 배경 지식이 생겨서 어떤 책이든지 어떤 백그라운드의 책이든지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독자가 되어 자신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적이란 것은 이 비평하고는 다르죠. 비판적 독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때 당시는 통했는데 지금은 통해? 하면서 나만의 생각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해력의 전반적인 네 가지 축인데요. 자, 이 문해력을 좀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여러 가지 독서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독서하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다가 개발한 게 이제 이 네 가지 독서법입니다. 키포인트 독서법, 그 다음에 질문 독서죠. 그다음 분송 독서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독서입니다. 키포인트는요, 인상적이거나 중요하다는 생각되는 문장, 키워드 찾기입니다. 그 다음에 책 질문, 퀘스천은 궁금했던 거 질문하는 거고요. 캐릭터는 품성, 좋은 교훈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이 실제 삶 가운데 삶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한번 자 배우고 실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키포인트 독서인데요. 이 책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고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한 줄 요약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자로 이 책 한 권을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시나요? 내 강의를 한 줄로 요약하기. 이게 요약하기가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 독서는 20자로 한 줄 요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단어 3개로 해서 조합하면은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을 통해서 컨셉, 이 책이 진짜 이야기하는 컨셉은 어떤 컨셉이야?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것들을 찾고요. 세 가지 키워드 찾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찾는 게요,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 단어, 그 핵심 문장과 메인 아이디어 찾기입니다. 세 가지 그 핵심 단어를 찾고요. 핵심 문장 찾는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뽑아내서 핵심 문장,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내는 이유는요. 요약하기 때문에, 요약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요약은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는 정보를 구분하는 힘을 길러준다라고 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어야 하는 수능 국어 영역에서 옥석을 구분한 능력은 필수적이다. 요약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시험을 위한 요약뿐만 아니라요. 그 거인의 메모, 거인의 노트에서 이분은 이제 기록 전문가죠. 기록 박사인데 이 기록 전문가 기록 강의하는데 기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요약이래요. 왜냐하면은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누가 뭐 했다 다 적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요약하는데 이번에 노트를 많이 쓰셔요. 근데 그 미팅을 해도 이 키포인트, 핵심 단어 중심으로 요약을 한대요. 그래서 이 요약이라는 것은 이 문장을 내가 파악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 찾기인데요. 키워드 찾기에서는 저희가 글의 제목이 있고 키워드를 찾고 주요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요. 빈도가 높은 단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목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지에서 어떤 문장 단어들이 있는지, 그다음 책 제목, 부제목, 이 책의 제목, 부제목, 그다음에 그 책 앞에 소개하는 것, 뒤에 소개하는 것들이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책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책 표지 뒷면 잘 봐야죠. 사전 독서한다 그래요. 그래서 표지 뒷날개, 이렇게 날개도 있어요. 날개, 이 날개라고 그러는데요. 책 표지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이죠. 예,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거 다 살펴봐야 돼요. 이것들이요. 이 책에 진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어떤 마음, 감정, 정서적인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EW1H라고 합니다. Why, What, How 이 세 가지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면서도 이건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의 비밀이라는 우리 김승호 우리 대표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이죠. 자,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건 택 뒷표지예요. 택 뒷표지. 14,000원 가격이 있네요. 여기는 앞표지이고요. 제가 앞 뒷면을 다 복사했습니다. 뒷면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 책 왜 읽어야 돼?가 나와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마케팅은 너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나옵니다. 이게. 자, 제가 이것을 캡처해 가지고요.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자, 채팅창 이 두 가지 이제 이 안 표지를 보는 건데 표지를 보면서 뭘 찾으라고요? 자, 키워드 찾는 거예요. 키워드. 자, 표지뿐만 아니라 또 뭐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냐면요. 저희가 음, 이 목차에서도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목차에서. 자, 목차도 제가 캡처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차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4부하고 5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차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채팅창에 제가 남겨드렸어요. 채팅창에 남겨드렸으니까 자, 이 목차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십니다. 키워드를 몇 개를 찾냐면요. 딱 연습 한 20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몇 개 찾아요? 20개를 찾아서요. 자, 키워드 20개를 이 목차와 그다음 책 앞, 책 뒤, 그래가지고 20개를 찾아서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공동 수업할 수 있는 패들렛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패들렛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자, 패들렛 여기 있습니다. 자, 패들렛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패들렛 지난번에 뭐 썼던 분들은 이미 다 익숙해져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패들렛 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처음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화면 공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패들렛인데요. 오른쪽 밑에 이거 클릭하시고
자, 이름 적으시고 여기에다 제목에다가 이름 적으시고요. 엔터를 누르시고 이제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그냥 키워드를 적는 것입니다. 자, 생각, 예, 비밀, 뭐 이런 키워드라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다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발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자, 이렇게 키워드 한번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개 찾습니다. 20개. 이 안에서 무슨 키워드가 20개가 나오냐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에요. 책 제목과 목차는 음, 네, 한번 키워드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면 또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적으실 때요. 이 책은 뭐에 관한 것 같아 하면은요. 뭐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뭐에 관한 것, 어떤 거에 관한 것이야. 여기에 나오지 않은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도 됩니다. 예, 내가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키워드 여기 적어도 돼요. 예. 음, 음. 네, 우리 문철희 선배님 다 하셨네요. 다 하셨으면은 이걸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자, 비슷한 것끼리 세 가지 분류를 한 세 가지 정도의 분류를 해 보시는데요. 자, 분류하는 방법도 하나 알려두면은 첫 번째는 생각이죠. 부자.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면 같은 놔주시고요. 예, 편집 누르셔가지고 분류를 하는데 연관성이 없다면 따로 분류하게 됩니다. 상상은 생각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상상은 연결시키고 기록. 기록은 생각, 상상, 기록과 연관이 될까 없을까 없다면은 새로 분류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분류를 하시고 한 번 1차 분류가 끝나고 하고 나서 또 두 개를 합칠 수 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요. 세 개, 세 개 정도 분류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또 같이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들도 예, 계속 음, 네, 그 20까지 다 안 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이제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이렇게 예. 예, 우리 문초희 선배님 한번 이야기 자기 했던 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그 키워드 음, 20개를 한번 뽑아보니까 20개를 뽑고 나서 세 가지 중요한 거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생각이랑 기록이랑 비법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생각에 관련된 것으로는 부자, 무질서, 용기, 존경, 그 다음에 숫자 100, 상상 스스로라고 적었고, 기록에 관련된 것으로는 여행, 징조, 성공 습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비법은 아무래도 그 약간 뭐랄까 비결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제가 추린 것 중에서는 건강이라든지 경제 습관, 그다음에 신뢰 이런 게 많이 연관돼서 건강, 허리, 고개 펴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그다음에 존경, 약속 시간 이렇게 들어갔어요. 음, 야, 너무 잘하셨다. 생각, 기록, 비법. 예. 이처럼 비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과 비법들을 경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유, 그래서 키워드 세 개가 쫙 나왔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래요. 어,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앞뒤 아니면은 말 이어지기 쉽지 않다면은 예, 대체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으면 비슷한 단어 있으면 대체해도 됩니다. 예, 키워드 세 개로 한 문장 만들기가
어려운 시간. 음, 음. 네, 바로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김선우 선배님, 이렇게, 예. 자, 김선우 선배, 이 중에서 단어 세 개만 고르신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중요한 단어 세 개를 고르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생각, 그다음에 뭐 성공, 네. 그다음에 말의 힘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생각, 말의 힘, 성공. 자, 이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은, 예, 잘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예. 저는 그냥 따로 이제 그냥 CEO의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걸 같아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했거든요. CEO가 이제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 생각하고 또 그 말의 힘으로써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예, 너무 좋겠습니다. 자, 말의 힘을 어떻게, 이 사람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책을 보다 보면은요, 이미 이 책의 핵심 뭘 얻을 것인지 어느 정도 키워드 선정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책을 보면 되죠. 자,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네, 하시면서 한번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양근 선배님, 키워드 세 개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선정한 이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 세 개는 음소거 됐습니다. 문서가 돼 있어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생각. 생각에, 예, 생각은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또 잠깐만요. 제 것이 안 나오네. 음, 어디가 있지? 아, 그리고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실천, 기록하고 실천, 외침. 예, 그래서 제 거 쓴 것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어디로 갔는지.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가 잘 안 됐나 보네요. 에, 그리고 또 어, 장점, 음, 어, 사장, 예, 그런 거요. 예. 그렇게 두 개만 지금 했어요. 세 번째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생각 못 해봤으니까.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아유, 예. 키워드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책을 보면서 키워드, 책 표지를 보면서, 목차를 보면서, 목차도 제가 전부 안 줬어요. 너무 양 때문에. 우리 김봉석, 우리 선배님은, 자, 키워드 세 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상상, 기록, 그리고 성공, 예, 이 상상, 세 기록, 가지로 성공.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꿈을 상상하고 기록하여 매일 반복하면 성취하게 된다로 정리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예, 이 책은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예, 그 표지만 보고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었는데요. 책 보기 전에 이거 사전 독서라고 합니다. 책 보기 전에 이 책은 어떤 내용이겠구나를 추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난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책을 보면은요, 양질의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해하다가 좋네 좋네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 목적 독서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이 책 키워드와 표지와 뒷면 보면서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단 아이디어 독서에서 잠깐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 책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책이 진짜 이야기가 그냥 뭔가 힌트를 많이 줬어요. 표지야, 제목과 그다음에 또 목차에 정말 많은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대분류죠. 이 책은 뭐에 관한 거예요?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죠? 자기계발, 성공, 생각하는 hun, 꿈꾸는 훈련, 그죠? 이 책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구체해야 되고 실현시키고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인지 자기가 이루었던 사례는 어떤 것인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해서 사용되죠? 비슷하게라도 사용되는 반복해서 다 사용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생각. 생각이죠. 생각, 상상, 항상.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음, 뭐 성공을 좀 카테고리 좀 넓게 하더라. 뭐 사업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생각, 상상, 생각이 이 책은 절대적으로 이 책에서 반복되어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도대체 말하고자 할 핵심 요소는 뭘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뭘 것 같으세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생각과 부자? 생각, 그죠? 생각하고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게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자, 이분은 진짜 자기가 성공했던 그 노하우를 뭐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굉장히 마케팅적이에요.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이라서 이 숫자가 뭐예요? 2005, 4000, 37, 11, 9008 쭉 해가지고 3이 몇 개입니까? 이 숫자가 몇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던 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이 한 문장이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기록하고 매일 100번씩 외침으로 얻게 되었다. 숫자 봐라. 내가 증명한다. 데이터로 증명한다. 이거잖아요, 실은. 그래서 이 숫자를 왜 이 숫자를 만들어 놨을까요? 왜 이 숫자를? 숫자가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는 이걸로 이 비법으로 비법이라는 아까 키워드 나왔었는데 이 비법으로 이거 이루었어. 사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어떤 요소로 가져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법적 요소에서.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드렸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차니즘을 가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그런 문제들에 개입할 생각도 에너지도 없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 없는 여타 사회 현상들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기 쉬워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뭘까요? 자, 사고방식. 무관심? 무관심, 사고방식. 자, 이런 걸 키워드를 찾을 때는요, 이거 뭐에 관한 거지부터 질문해요. 뭐에 관한 거예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뭐에 관한 걸까요? 요즘 그 내 아이들 세대의 그 이 사고 방식,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네. 그죠? 이거는 요즘 세대의 사고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귀찮음. 비슷하니죠. 그렇죠. 귀찮음. 이런 단어들은 엄청 중요하죠. 귀차니즘. 이거는 뭐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근데 이 한 단어에 이 세태의 이런 어떤 사과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런 단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냥 이런 단어가 키워드예요.
친구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를 위하여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친구가 많은 것이고 그들이 고결하면 당신에게도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입니다. 자, 이 책은 이 내용들은 키워드가 뭘까요? 친구. 네, 여기는 이제 반복돼서 친구, 친구, 뭐에 관한 거예요? 친구에 관한 거예요. 자, 친구에 관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친구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친구란 땡땡이다. 좋은 일을 위해 쓰는 사람. 그렇죠. 좋은 일. 친구란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에요. 좋은 생각해주고. 그러면 키워드가 친구, 좋은 일. 그죠? 키워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한 문장에서나 책에서나 이런 것들. 나는 영업이란 고객의 필요와 바람을 알고 관계를 수립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질문이다라고 정의한다. 야, 키워드 뭘까요? 뭐에 관한 거죠? 음, 계속 질문하라 그랬죠. 뭐에 관한 건가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은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 나온 거지? 영업, 어, 영업에 관한 걸까요? 영업에 관한 걸 수도 있죠. 질문, 질문.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영업이란 일련의 질문이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키워드가 뭐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에 관한 거예요? 이 내용, 특별히 책의 제목이 일곱 가지, 질문의 일곱 가지 힘이래요. 영업은 뭐다? 관계. 관계에 관한 거다. 예, 좋습니다. 관계가. 예, 이제 막, 예, 이 키워드를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그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죠. 질문, 그렇죠. 이제 질문에 관한 거다. 음. 자, 뭘 강조하기 싶어 해요? 이 저자는? 뭐에 관한 거? 뭐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뭘 고객의 필요와 강조하고. 바람. 예. 그죠. 영업에 관한 건데, 영업이라 뭐라고요? 고객의 필요와 바람을 아는 것. 그죠. 책임을 다하는 질문, 것이다. 책임, 책임은, 책임 다. 자,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뭐에 관한 거, 영업이라는 것은 확실히 일련의 질문, 자, 영업이란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 책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질문이라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에 관한 거예요? 영업에 관한 거예요. 영업에 관한 것이 뭐죠?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근데 영업은 뭐 해야 된다? 이 주장이 뭐예요? 주장이 고객의 필요와 바람을 알고 관계를 수립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다. 핵심은 뭐죠? 질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고안된 일련의 질문이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왜 해야 돼요? 필요 알고 바람을 알고 책임 다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제 여기 이 자체가 이 전체 문장에 아마 앞뒤 밑에 이 문장의 핵심적인 문장을 그냥 끄집어와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영업에 대한 키워드, 뭐 고객의 필요와 바람이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 수립, 좋은 관계, 영업이랑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고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병렬이잖아요. 바람을 아는 것과 관계를 수립하는 것과 책임을 다하고 고가 또 나와요. 이 문장은 영업이란 1, 2, 3을 이야기한 거예요. 1번은 바람 알고 2번은 관계 수립하고 3번은 책임을 위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다 이게 키워드예요. 1, 2, 3이니까.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병렬적이죠. 최종적으로 영업은 뭐 해야 돼?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된다. 질문이 중요한 이것도 다 키워드인데 결국에 이것들을 위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키워드가 질문, 영업.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긴 거. 자, 사회적 존재로서 일하는 나와 한 인간 자체로서의 나를 반드시 분명한 가치관으로 나눠야 생각한다. 자, 책을 읽을 때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끊어읽기 해야 돼요. 성경책 읽을 때 끊어읽기 해보세요. 그냥 길다. 사회적 존재를 일하는 나 끊고요. 한 관계에서 끊는 방법도 제가
문해력 수업하면 끊는 방법 전문적 연습을 하는데 뭐 오늘은 그럴 시간 없을 것 같고 일단 끊어서 읽으세요. 길다 그러면 끊어서 읽으세요. 사회적 존재 이러한 나와 끊고 한 인간 자체로서의 나를 반드시 분명한 가치가 나눠야 된다 생각한다. 자, 사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할 일과 끊고 과가 되었으니까요. 엔드잖아요. 한 인간은 한 사람의 일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생활은 다른 것이랍니다. 자, 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정을 못 받거나 다 끊고 뭐 인정 못 받는데요.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끊고 그것은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가치가 손상된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끊었습니다. 그것은 끊었어요. 자, 이러한 것을 젊었을 때부터 이해할 수 있으면 끊고 좋겠죠. 앞으로의 인간의 불필요한 상처를 받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일은 끊고 줄어들 것입니다. 다섯 단어라는 이 문제는. 자, 뭐에 관한 걸까요? 계속 질문해야 돼. 우리는 책을 볼 때 이 책은 뭐예요? 이 내용은 뭐에 관한 거지? 뭐에 관한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 그죠?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장이 뭐예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와 어.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분리하면서 생각하라. 분리하면서 살아가라. 생각하라. 진짜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 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뭘 주장하나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문장을 읽으면요, 훨씬 파악이 쉽습니다. 그죠? 예, 이거, 그래요. 자, 그럼 키워드 찾을 수 있겠죠? 자, 키워드는 뭘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키워드. 채팅창에 한번 남겨두세요. 그러니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키워드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나는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예. 문장이 길죠. 예. 끊어읽기 하면은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엄청 편리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분명한 가치관 너무 좋습니다. 가치관 그죠? 사회적 존재로서 나의 인간적 가치로서 나의 가치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가치관. 또 다른 키워드 있나요? 네, 다른 키워드 나누어 생각하라. 나누어 생각하기. 예, 보통 이제 키워드니까 나누어 생각하기. 예, 분리. 예,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분리. 예, 분리. 사회적 존재 나와 예, 한 인간의 자체로서의 가치로서의 나를 분리해야 된다. 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내 가치가 그걸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차이를 정말 너무 중요하죠. 예. 자, 불필요한 상처받을 수 없다. 뭐 다른 또 키워드 있나요? 이렇게 예, 가치, 그렇죠. 가치도 굉장히 가치, 그죠? 가치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가치. 자, 이렇게 하면은 키워드가 딱 나오죠. 자, 이 키워드 가지고 이제 그 독서 나눔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키워드는 가치라는 키워드입니다. 가치는 두 가지 영역에 나눌 수 있대요. 이 책에서는 사는 사회적 가치. 그다음 내 자신이 분리되어서 내 자신에게 있는 그 가치. 이거를 조금만 분리해서 생각하도 상처받지 않는데요. 사회적 평가 성공하지 않아도요.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대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 가지고 뭐 해요? 중심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설명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키워드 저희가 했던 것들 이제 24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키워드를 그러면 어떻게 잘 발견하는 핵심 문장, 여기에 핵심 문장을 찾고 키워드를 찾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스킬인데 뭐냐면요. 책에다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적으세요. 책에다 적으세요. 책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와 이 저자가 공동 저자가 돼요. 이 책은 특별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하다. 그냥 별표 3개. 정말 그래도 이건 중요한데 별표 2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별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적기라고 합니다. 책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기적기 하세요. 적어서 거기에다가 핵심 컨셉을 적는 거죠. 핵심 컨셉을 적는 거예요. 저는 책을 위에다도 기적기 할 수 있어요. 위에다가 위에 페이지 작게 밑에는 저는 크게 기적기를 합니다. 기적기라고 해요. 적어. 왜냐하면은 계속 표시해. 이건 중요한 거야. 사람은요 중요한 것만 기억해요. 중요한 것만. 기적기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기 하시고 컨셉을 적는 거예요. 저는 책의 밑에다 이렇게 크게 기적기 하는 것은 한 5개 정도. 별 2개짜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위에다 기적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읽으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세요. 보면은,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뭐예요?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쳤잖아요. 자, 성경책 읽으면서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경책을.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너무 이게 표면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해가지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을 때가 많은데 이 동그라미 책 읽으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자 처음 읽을 때는 파란색, 두 번째 읽을 때는 빨간색, 세 번째 읽을 때는 형광펜 구글하기 위해서죠. 진짜 중요한 문장이다. 이건 계속 밑줄을 이렇게 끊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키워드 찾기가 쉽고 핵심 문장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독서법이 쑥 업데이트 될 겁니다. 책에 깨끗하게 보는 것인데요. 저희가 다 기억 못해요. 기억할 것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오레오 했었죠? 오레오라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건 포맷이에요, 포맷. 오레오는 주장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자, 그 이유는 뭐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래? 이거잼플입니다. 오피니언. 그렇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 대부분 설득력 있는 강의나 설득력 있는 설교는 이게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하실 때, 강의하실 때 반드시 이거 염두에 두시고 강의하시면요. 설교하시면은 여러분 설교가 사람들한테 쏙쏙 들리도록 될 겁니다. 자, 주장해요. 엄마 스마트폰 사주세요. 왜냐하면 이유를 이야기하죠. 나 빼고 다 가졌어요. 예를 들면 짝꿍 철수도 어제 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르마트로 가세요. 자, 이렇게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글쓰기 지도 오레오 맵인데 글쓰기뿐만 아니라 설교 강의가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책 나눔할 때에도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은요 강력합니다. 핵심 문장 어디에 있을까요? 오피니언 중에 오레오 중에 이 O에 있어요.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은 보통 앞에 있든지 맨 뒤에 있든지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맨 앞에 있든지 맨 뒤에 있든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레오가 뭐라고요? 오레오 중에서 오피니언이 핵심 문장이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마음에 와닿는 게 핵심 문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거는 왜 썼지? 이거는 무엇에 관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핵심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짓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은 너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 독서인데요. 키포인트 독서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독서인데, 자, 그 질문 만드는 게 쉬울까요? 질문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질문 만들. 그래서 저는 코칭을 할 때 또 이제 결국 핵심은 질문이에요. 마음을 끌어내고 사람의 사고의 한계를 보지 못했던 걸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게 해주는 것이 질문인데 자, 질문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키워드 질문법이에요. 키워드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죠. 키워드 가지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추론 질문, 심화, 적용 질문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 추론하는데 질문만큼 좋은 게 없어요. 키워드 질문은 뭐냐면요. 키워드 플러스 이 의문사를 붙이는 거예요. 자, 아까 생각 있었죠? 자, Y 가지고 의문사 붙여볼까요? Y 의문사 이렇게 가지고 생각 한번 붙여보세요.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실래요? Y 플러스 생각. 생각이 하는 키워드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우 선배님. 자, 예, 왜라는 왜라는 의문사를 붙여가지고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아, 왜 생각하며 살아야 돼?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예. 자, 너무 좋습니다. 자, 문철 선배님. 자, what을 한번 붙여가지고 생각의 키워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 플러스 무엇. 아, 어, 죄송해요. 잘 못 들었어요. 뭐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무엇. what이요. 네, 네. what. 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자, 왜 생각해야 되나요? 이 책은 왜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어, where, 어디와 생각을 한번 연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볼까? 우리 김봉석 우리 선배님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어디에 가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어디까지 가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책의 책 질문은 이 책을 가지고 질문할 어디에서 이 책, 어디에 가야지 생각이 잘 될까요? 그렇죠?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상상하기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왓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how, and. who가 나와야 되는데 왓이 나왔네. 자, 그 김양근 선배님, 누구와 플러스 생각을 접합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네. 후로 후 플러스 생각. 음, 누구, 누구에게, 누구한테서, 생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예, 있을까요? 누구한테서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키워드 플러스 오문사를 붙여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제가 생각이 질문이 또 뭐 책과 연관이 없는 질문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하브르타에서는 이제 하브르타 독서야 네 단계 질문한답니다. 자, 내용, 명시적, 무엇,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언제, 누가, 왜, 사실이죠. 사실을 하기 위한 거. 자, 심화를 위해서는요, 암시적 추론 질문. 왜 했대? 이유는 뭐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추론할 수 있어요. 심화 질문. 적용 질문이 있대요. 실천 적용하기 위해서죠. 반응과 평가.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을 붙여준 거예요. 만약 나라면. 만약 그 사람이 현재 나의 상황이라면. 이 만약이죠. 종합 질문이 있대요. 사회 공동체나 조금 확장시켜서 어떻게 문제 해결, 이런 어떤 여기서 제시한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종합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품성 독서는 책에서 저희가 교훈을 뽑아내는 건데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이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좋은 품성, 좋은 교훈, 책을 통해서 교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품성에 대한 그 품성 독서는 교훈 뽑아내기입니다. 이 책에 배울 수 있는 품성은 뭐야? 이 책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야?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배울 수 있는 품성은 뭐야 해서 알아보려면 뭘 알아야 돼요? 품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저희가 가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훈을 뽑아낼 수 있고요. 질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자, 12가지 품성에 기반한 48가지 가치예요. 꿈, 자기 다음 에너지, 자신감은 열정에 관한 거, 시간 함수 돌파란 문제, 그 목표 달성은 책임감에 관한 거, 그리고 성실, 탁월한 부지런함, 지속성은 근면에 관한 거, 몰입, 명료함, 검소, 정도는 절제에 관한 품성입니다. 이렇게 매 품성마다 네 가지씩 가치를 좀 더 확장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놓았어요. 자, 이따 이거 해볼 겁니다. 아이디어 독서법은요,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왜 실천이 아니야? 왜 적용이 아니야? 적용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놓으면 언젠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라도 많이 모으자. 그러려면은 안테너 세우기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테너 세우기를 해야 돼요. 안테너 세우기 뭐라면요.
나는 제가 이 책을 집어 들었어요. 그러면 난 이 책을 통해서 뭘 얻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안테나를 세워놔야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의 비밀에서 하는 책을 통해서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어떻게 적용할까? 실제적으로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 찾고 그다음에 목표와 이것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죠. 제가 아이디어 독서의 하나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더 골이라는 책.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정말 우리는 모든 거 얻어야 되죠. 제가 책 읽기 전에 질문했습니다. 안테나 세운 거죠. 질문 안테나예요. 안테나 세워 어떤 조직 안에 탁월한 성과를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저는 더 골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목표 세우기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한 구절이 저를 가슴을 때렸습니다. 음,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쇠사슬 안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 그게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병목자원이죠.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왜 성과가 목표가 세우고 뭐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 나오지 않느냐? 성과라는 것은 모든 조직들이 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 연결된 것들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어떤 결과물인데 조직이 그 결과물은 마치 쇠사슬과 같다. 근데 이 쇠사슬의 강도가 성과라고 하면은 이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연골고리를 결정하는 것은 약한 골이다. 뭐냐면은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장소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면 거기서 걸려요. 가장 문제가 되는 그곳의 생산량이 이 회사의 전체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점검해 봤어요. 내가 팀으로 일하는데 가장 안 돼, 가장 못하는 사람의 그 수준이 우리 그 성과를 결정해요. 성과의 크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직 이론이 하나 생기는데 제약 이론이 제약. 제약을 해결해야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 해결의 정도만큼 너가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다야. 자, 이 책 읽고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뭐냐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했어요. 이 책 읽기 전에 한번 질문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노하우는. 이 질문하니까 아이디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기 위해서 노하우 찾기 위해서 이 책을 본 거죠. 근데 이 책의 한 구절이 또 저의 가슴을 때렸어요. 이 두 권이 만났어요. 나는 누가 뭐라든 철저한 확인과 무서운 훈련과 끈질긴 동료가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그 정주영 우리 전 회장님은 제약 이론을 모르고 몰랐지만요. 뭘 알았냐면 문제 해결돼야지 그만큼 성과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한 확인과 우선 훈련과 끈질긴 동력 이거 했던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확인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구나 독려해야 되구나 이런 아이디어 얻었던 거예요. 독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하루 내가 체크해야 될 사람 누구인지 점검하고 연락한다. 이거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이디어 수업까지 예. 저희가 이제 이 구절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느 호텔왕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문철희 선배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음, 사람의 미래는 노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단언한 사람이 있다. 그는 망나니 같은 행동으로 악명 높은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 콘레드 힐튼이다. 콘레드 힐튼은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힐튼 호텔을 세운 사람으로 오늘까지도 호텔 왕이라고 불린다. 금융공황의 여파로 망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란 그는 20세에 호텔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속에서 묻혀 살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들이 묵을 방을 청소하고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VD 했다. 그것도 하루에 수십 차례씩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 콘레드 힐튼의 VD는 현실이 되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을 소유하게 되었다. 후일 호텔 왕이 된 콘레드 힐튼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서 그린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네, 제가 어, 이 문장을 제가 또 복사를 해가지고 어,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자, 채팅창에 남겼고요. 자, 이거 가지고 자, 한번 키워드하고 핵심 문장 한번 찾아보시면 핵심 문장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공동 작업에 제가 이것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작업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자, 자 공동 작업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자 공동 작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이름 쓰시고요. 네. 자, 핵심 문장 한 문장 한번 적으시고 키워드 3개 적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가지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질문 만들기. 일단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질문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품성, 교훈, 그리고 아이디어까지. 이것들을 다 해내는 게 지금 오늘의 미션인데요. 보니까 저희가 네, 이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발행을 하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몇 가지는 제가 같이 한번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 12가지 품성을 기반 48가지 가치 중에서 나는 이 내용은 이 지금 짧은 내용들은 뭐에 관한 것이다. 무엇에 관한 것이다. 무엇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여기에서 한번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무엇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꿈, 꿈, 그리고 또요.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배울 수 있죠. 그리고요. 뭐가 몰입, 있을까요? 예? 몰입, 몰입, 몰입도 배울 수 있죠. 정말 좋습니다. 몰입. 그리고 또 있나요? 지속성, 지속성,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의 적었던 이 품성 쪽에 여러분 제 거 복제하시고 품성 쪽에 뭘 적으시냐면요. 이 아티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꿈은 무엇이다, 땡땡이다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요, 저는 탁월함을 저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탁월함이라면, 저를 이 아티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탁월함은 단순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것을 꿈꾸고 생각할 때 이루어진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아까도 적으라고 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뭘 우선적으로 써야 될지 약간 좀 혼란이 왔어요. 네, 혼란이, 네, 이거 다 한꺼번에 쓰라면 다 힘드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만 지시를 하나씩만 해주세요. 한번, 예, 자, 이 fun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할 거, 네, 나눠서 하게요. 자, 핵심 문장과 키워드 3개 적으세요. 자, 핵심 문장과 문장과 키워드. 키워드 3개. 예, 핵심 문장과 키워드 적기. 네, 핵심 문장과 키워드. 이거는 자, 키워드 적으시고 핵심 문장 적으시고. 네, 우리 초이 선배님 확실히 빠르시네요.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핵심 문장으로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라고 적었고요. 그래서 키워드 3개는 상상, 성공, 꿈꾸는 능력 이렇게 적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걸 다 했으면은 이제 질문 만들기로 가서 키워드로 질문 만들기, 일단 쉽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로 질문 만들기 가시면 됩니다. 우리 김양훈 선배님, 생생한 꿈꾸이 이루어진다. 너무 좋습니다. 예, 키워드는 생생하게 그리는 그림, 강력하게 VD, 생생한 꿈꾸이 좋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의문사 붙여가지고 질문 밑에다가 새로 편집하면은 지금 편집할 수 있어요. 예. 몇개 편집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 자기 글 오른쪽 땡땡땡 3개 있는 옆에 누르시면 편집 가능합니다. 자, 질문해서 한번 하나만 일단 연습해 보도록 하는데, 질문. 자, 질문 하나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질까? how라는 질문을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예. 우리 우리 김선우 선배님,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꿈꾸는 능력이다. 너무 좋습니다. 예.
어떻게 생생하게 꾸밀 것까? 지속성. 예,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그 밑에 또 하나 적을 것은 다 이거 적으신 분은 또 이제 질문 적으신 분은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 있죠. 때는 저희가 품성을 할 때 품성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품성 이 교훈에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질문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교훈에 적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편집도 누르시고, 예, 질문했으면은요, 편집도 누르시고, 그 밑에 품성, 아까 있었죠? 자, 품성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가지 저희가 같이, 음, 예, 품성 자기가 품성 단어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이 아티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이다, 땡땡이다 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탁월함은 만약에 꿈이라면 꿈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꿈을 이루는데 핵심 요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이것을 통한 두 개를 결합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내 식으로 적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수 한번 적어 보시고요. 네. 저는 탁월함이었습니다. 분석. 자, 저는 분석에서 이제 그 탁월함, 예, 탁월함에서 탁월함이란 재능만으로는 안 되고 상상력의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했습니다. 예, 지속성은 한번 그 지속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아티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지속성은 뭐죠? 예, 그런 부분을 지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지속성인지 저희가 아까 키워드 할 때 그 질문들이 있었죠. 이 지속성 플러스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책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질문 만드시고 적용하거나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 가지고 저는 어디에서 쓰겠다. 너의 가정, 개인, 그 다음에 사역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시키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좋겠다. 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꿈꾸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까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요, 네. 자, 이제 화면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독서법, 이 포맷은 필요하면 나중에 여러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맷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바로 포맷을 나중에 이거 인쇄하셔가지고 아니면 따로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 발표를. 우리가 첫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읽었던 거 발표하든 설교에 발표하든지 이 책 너무 좋아요. 막 책 얼마나 좋은지 막 이렇게 저요? 발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발표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2W1H입니다. 왜 이 책을 읽었을까? 왜 이 책을 추천하지? 내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 왓이에요. 무엇을 배웠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키워드와 그 키워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핵심 문장이 있죠. 보통 저희는 이 문장, 내가 뽑은 문장,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내가 배웠던 첫 번째가 뭐, 두 번째 뭐고, 세 번째 뭐다.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활용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활용할 계획이다. 이 하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것이 이 책 발표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예, 예, 2W1H 적용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할 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제 느낌표, 책 표지를 보거나 잡았을 때 느낌표, 그 다음에 따옴표, 인상적인 문장을 골라 소개내고 왜 인상적이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물음표, 이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어떤 거였는데 그걸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라고 골뱅이 단계까지, 예, 여기까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듣게 돼요. 나 이게 정말 와닿았었어요. 세 가지 기본 틀에서 세 가지 2W1H 기본 틀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감정들을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면은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3분 딱 남았네요. 자, 이렇게 독서를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고민하면서 발견한 방법들이었는데요. 자, 우리 피드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선배님 오늘 수업 어땠습니까? 너무 유익했고요.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페이스북에서 이 독서 관련된 걸 한다고 하셔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유익하고 이게 선생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에 그 가지고 계셨던 노하우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녹여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 좋은 너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봉석 우리 선배님, 예, 예, 감사합니다. 독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 잘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들, 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대로 하면 굉장히, 예, 좀 발전이 눈에 보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문초희 선배님은 어떠셨는지, 예, 또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전에 한번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하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핵심 문장을 찾고 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 이게 3개 뽑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책을 읽을 때 꾸준히 잘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 가졌던 것들은요, 저희가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독서 모임들, 예, 성사의 목사님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가 여러 분류의 책들을 같이 토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주는 지정도서, 한 주는 자유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읽었던 그 전에 읽었던 책도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일단 다양한 책을 내가 접할 수 있는 책이 한계가 있잖아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할 수 있는 시대를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예, 환경 세팅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환경 세팅이 되어지면 독서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요. 이 나왔던 분들이 블로그 쓰고 책 쓰고 예 그리고 각각 영역에서 노하우를 익혀서 현장에 적용해가지고 아이디어 적용해가지고요. 굉장히 각각 영역에서 예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참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같이 참석할 수 있을까요? 김선우 선배님 어떠세요? 예, 예, 저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싶습니다. 예, 참석하겠습니다. 예. 저희 멤버로 해서 예,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선배님 어때 참석할 수 있겠어요? 예, 이른 시간이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채팅창에 초대하도록. 우리 김성원 선배님은 저기 연락처 혹시 신청서에 남기셨나요? 예, 그때 뭐 이렇게 됐던 거 구글 뭐 폼으로 네네네. 해가지고 다 했던 그러면 제가 걸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홍아리엘 선배님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시차가 달라가지고 일이 있어서 계속 예, 열심히 참석 못해서 죄송하고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